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에센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설에 대한 강의를 시작할 건데, 그 첫 번째 파트인 비가림 시설, 그리고 원예 시설에 대한 강의 영상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런 시설들에 대한 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좀 미리 요약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산 구조는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입니다. 자기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손해액의 10%인 금액의 최저 자기 부담금 30만원부터 최대 자기 부담금 100만원까지 이렇게 한도 적용이 되고, 피복제 단독 사고일 경우에는 최저 자기부담금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최대 자기부담금 30만원까지 이렇게 한도가 적용이 된다라는 점 좀 미리 숙지를 좀 해 주시고, 이 손해액 같은 경우에는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제조달 가액 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 제조달 가액이라 함은 감가율을 적용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가율을 적용을 시키지 않고 그냥 처음에 설치한 그 가액, 그 가치 그대로를 손해액으로 인정을 해준다. 좀 이렇게 알아두시고, 원예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감가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월 단위로 감가를 하고, 제조달 가액 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제조달 가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비용 손해를 적용하는 점도 좀 다른데, 이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비용 손해 있죠. 잔존물 제거 비용을 제외한 손해 방지 비용, 대위권, 보전 비용, 그리고 잔존물 보전 비용 같은 이런 비용 손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림 시설에서는 자기 부담금 차감을 해요. 자기 부담금 차감을 하는데, 이 원예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손해 방지 비용이나 대위권 보전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에 자기 부담금 차감은 없습니다. 이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타 협력 비용이 있죠. 기타 협력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 기타 협력 비용은 어떤 비가림이든 해가림이든 원예 시설이든 축사든 무슨 가축이든, 이 기타 협력 비용은 보험회사의 요구를 반영한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100% 무조건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무조건 어떤 비가림 시설이든 원예 시설이든 어떤 시설이든 축사든 가축이든 자기 부담금 차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험이 적용이 될 경우에도 일부 보험을 적용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비례 보상을 하지 않고 무조건 발생한 금액 전액을 보상해 준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타 협력 비용이 얼마가 발생이 되었든 무조건적으로 전액 보상을 한다. 어떤 시설이든 어떤 가축이든 축사든 전부 동일하다. 기타 협력 비용은.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이 손해 방지 비용, 대위권 보전 비용, 잔존물 보전 비용만 이런 시설별로 좀 차이가 있다. 이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가림, 해가림도 포함이에요. 해가림 시설도 이 손해 방지 비용, 대위권 보전 비용, 잔존물 제거 비용에 자기 부담금 차감을 합니다. 그리고 축사, 원예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 차감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이 비가림 시설과 원예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부 보험이라는 게 적용이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 가액의 80에서 130% 사이에서 계약자가 선택해서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80에서 130% 사이로 보험을 가입을 하라고 보험회사가 정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 80에서 130% 내에서, 범위 내에서 보험 가입을 하면 전부 보험으로 적용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림과 원예시설은 90에서 130%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림과 원예시설 같은 경우에는 일부 보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례보상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해가림과 축사는 일부 보험이 존재를 해요. 일부 보험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해가림과 축사 같은 경우에 이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존비용, 잔존물 보존비용 같은 경우에는 일부 보험 시 비례 보상을 해줍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자 1번부터 좀 읽어보시면은 보험 가입금액은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 비가림 시설의 제곱미터당 시설비에 비가림 시설 면적을 곱하여 산정. 이거는 이제 보험 가액이죠. 최초 설치할 때 보험 가액, 이 비가림 시설의 가치예요. 이 가치에서 8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10% 단위로 결정하고 1,000원 단위 미만 절사해서 가입 금액을 결정을 한다. 원예시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데 전산으로 산정된 기준 보험 가입 금액, 이 기준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것도 이거랑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다. 9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결정을 한다. 가입 금액.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랬죠? 일부 보험이 없다. 일부 보험이 없다는 건 비례 보상도 없다.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원예시설에서 부대시설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 가액을 추정하여 가입 금액을 결정을 한다. 자,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뭐랄까 보험 가액을 계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겠죠. 부대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 가액을 추정하여 가입 금액을 결정을 한다. 그게 부대시설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보장재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종합위험이라고 하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주는데, 이 비가림 시설 그리고 원예 시설 같은 경우에 보통 약관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자연재해와 조수의 뿐이다. 이 화재 같은 경우에는 특약으로 가입을 해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사고일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 차감이 없습니다. 자기 부담금 차감이 없다. 명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문제로 사고 원인 화재 요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자기 부담금을 차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자,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 자연재해와 조수에는 보통 약관으로 보장을 해주고 화재는 특별 약관으로 보장을 한다. 자, 원예 시설 같은 경우에 자연재해와 조수에는 보통 약관으로 보장을 하고 화재 및 화재 대물배상 책임 특약은 특약으로 보장을 한다. 이 화재 대물배상 책임 특약은 내가 보험에 가입한 그런 보험의 목적에 화재가 발생을 하여서 이제 불길이 번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의 재산까지 피해를 줬을 때 그거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특약이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이다.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사 기준도 비가림 시설과 원예 시설을 구분하여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인 비가림 시설 구조체와 피복제의 제조달 가액을 기준 금액으로 산출한다. 이 제조달 가액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제곱미터당 시설비 곱하기 여기는 지금 전체니까 비가림 시설의 전체 면적을 곱했는데 이건 피해 면적이 되겠죠. 피해를 입은 면적 요렇게 해서 손해액을 산출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1 마이너스 감가를 적용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손해액을 산출을 해요. 근데 이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감가를 적용을 하지 않는다.
감가를 적용을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제조달 가액, 이걸 이제 제조달 가액이라고 하거든요. 이 제조달 가액을 기준 금액으로 수리비를 산출을 한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죠.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이 비가림 시설, 보험에 가입한 비가림 시설을 뜻하는 겁니다.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은 때에는 제조달 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고 시가, 감가상각된 금액으로 보상을 한다. 그러니까 수리하라고, 피해 복구하라고 그 제조달 가액 보험금을 계산을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 복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수리 복구를 하지 않으면은 만약에 2차 피해가 왔을 때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리 복구하지 않은 때에는 이 제조달 가액을 기준 금액으로 수리비를 산출하지 않고 감가상각한다. 여기에다가 1 감가를 적용해가지고 손해액을 산출을 한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명심해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 발생 후 늦어도 180일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 의사를 재보험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예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비가림 시설은 기본적으로 뭐 특약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조달 가액으로 손해를 산정을 해요. 다만 수리 복구를 해야겠죠. 수리 복구를 하고 180일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 의사를 재보험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면은 뭐 특약에 가입할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제조달 가액으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이 원예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 손해액을 산출하며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이라는 건 감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뭐 한 1년 지나고 뭐 한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 그럼 이 기간을 적용을 해서 감가를 한다는 의미가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이라는 뜻입니다. 손해액 산출 시에는 농업용 시설물 감가율을 적용을 한다. 다만 제조달 가액 보장 특약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조달 가액 보험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조달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 그러니까 시가가 아니라 신가라는 얘기죠. 그냥 신제품의 가격. 제조달 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산출을 한다. 제조달 가액 보장 특약에 가입을 하면은 손해액을 감가하지 않고 제조달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출을 한다. 단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은 때에는 비가림 시설과 마찬가지로 제조달 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고 시가, 감가상각된 금액으로 보상을 한다. 자, 이 차이는 좀 구분을 하셔서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평가 단위는 비가림 시설은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시설 한동을 기준으로 보험의 목적물별 평가를 하고 원예 시설도 똑같아요.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시설 한동을 기준으로 계약 원장에 기재된 목적물별로 평가를 한다. 자, 지급 보험금의 계산.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차감을 하고 이거를 가입 금액의 한도로 보상을 해준다. 뭐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뭐 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비가림 시설의 경우 기본적으로 손해액을 제조달 가액으로 산출을 하지만 원예 시설의 경우 제조달 가액 특약에 가입해야지만 손해액을 제조달 가액으로 산출한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수리 복구를 해야 됩니다. 수리 복구하지 않으면 비가림이든 원예 시설이든 전부 다 감가를 적용을 합니다. 자, 손해액은 제조달 가액이라는 건 제곱미터당 시설비 곱하기 피해 면적이겠죠. 피해 면적, 이게 이제 제조달 가액이 되는 거예요.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 상각률 요렇게 해준 것이 손해액이 되는데 제조달 가액 특약에 가입하면 이 감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손해액 자체를 감가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을 한다. 다만 수리 복구를 해야 된다. 자, 이 감가 상각률이라는 건 경년 감가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몇 %씩 감가가 되느냐. 이게 이제 경년 감가율을 뜻하는 거고 경과 연수는 말 그대로 이 시설이 설치가 되고 나서 얼마가 사고가 발생이 된 데까지 얼마가 경과를 했느냐. 이게 이제 경과한 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년 감가율은 연단위 감가율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경과 연수는 경과한 연수. 그런데 비가림 시설은 연단위 감가를 하고 원예 시설 같은 경우에는 월단위 감가를 한다. 비가림 시설은 이게 원예 시설 같은 경우에는 단기율을 적용을 해가지고 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월단위 감가를 하는 것이고 비가림 시설은 1년 단위죠. 1년으로 기간을 정해가지고 시설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연단위로 기본적으로 연단위 감가를 실시를 한다. 자, 여기 예시를 들어놓은 게 있어요. 가입 시점으로부터 18개월 후, 그러니까 1년 6개월이죠. 1년 6개월 후에 사고가 발생하면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연단위 미만은 절사해서 그냥 1년으로 적용을 해요. 1년으로 감가를 하는 것이고 이 원예 시설 같은 경우에는 월 단위로 이제 감가율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18개월 12 18 나누기 12 하면 월 단위 감가가 적용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비가림과 원예 시설은 차이점이 있다. 이것도 구분을 하셔서 숙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자기부담금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단지 단위, 한 사고 단위로 적용을 한다. 그리고 자기부담금은 보험 목적물별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한 번의 자기부담금만 차감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자기부담금은 단지 단위, 한 사고 단위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차감하고 저기서 차감하고 이런 식의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이것도 강사들이 참 어이없게 가르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명심하셔서 자기부담금은 뭐 여기서 한 번의 사고에 대해서 여기서 차감하고 저기서 차감하고 이러는 개념이 아니라 한 번의 사고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단 한 번의 자기부담금만 차감이 된다. 자, 이렇게 좀 명심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기부담금의 한도는 손해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최소 30만원, 최대 100만원을 한도로 계산을 한다. 자, 손해액이 만약에 2천만원이에요. 2천만원이면 손해액의 10%는 200만원이죠. 그럼 자기부담금은 200만원으로 계산이 됐는데 최대 자기부담금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자기부담금은 100만원이다. 이 얘기를 뜻하는 거고 여기에 10%면 10만원이죠. 10만원, 자기부담금이 10만원으로 계산이 되어졌는데 최소 30만원은 부담을 하라는 의미로 30만원 30만원이 적용이 되어져서 자기부담금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걸 뜻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재는 특약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차감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 이 부분과 여기 보험금 이퀄, 이거는 이제 목적물의 비가림 시설에 대한 보험금이에요. 목적물 보험금. 비가림 시설이나 원예 시설, 목적물 보험금은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값을 가액 금액과 한도 체크해서 보험금, 목적물 손해에 대한 보험금, 이걸 계산을 한다. 이건데 많은 분들이 이거랑 착각을 하세요. 목적물 손해의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 비용의 지급 보험금의 합계액은 가입 금액을 한도로 적용한다. 이거는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비가림, 원예, 해가림, 축사, 가축, 손자 방식을 따르는 어떤 시설이든 어떤 가축이든 전부 똑같이 이 목적물 손해의 보험금과 잔존물 제거 비용의 지급 보험금의 합계액은 여기에다가 보험 가액,
보험 가입과 보험 가입 금액 중에 뭐 한도를 적용을 시켜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이 합계액은 가입 금액만 한도 체크를 해줍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한도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잔존물 제거 비용의 경우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보상을 한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이 말 그대로 이렇게 해서 보험의 목적물 보험금 계산이 이렇게 얼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었다 라고 하면 이 목적물 손해의 1000만원과 잔존물 제거 비용의 10%니까 100만원이죠. 이 100만원을 가입금액 한도, 만약에 가입금액이 1000만원이다. 그럼 이 한도를 한 번 더 적용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최종 지급 보험금은 원래는 1100만원인데 1000만원이 되겠죠. 1000만원만 지급이 되어진다. 이 단계와 이 과정을 비교를 해서 숙지를 하셔야 된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거는 최종 지급 보험금을 구하는 그 중간 단계예요. 중간 단계고, 이거는 지급 보험금의 최종 단계다. 이 돈이 이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계약자한테 지급이 되는 거고, 여기에 비용 손해는 따로, 왜냐하면 비용 손해 같은 경우에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비용 손해는 따로 계산을 한다.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용 손해의 경우에는 손해 방지 비용이 있고, 대위권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기타 협력 비용이 있는데, 이 기타 협력 비용은 뭐 어떤 시설이든 뭐 가축이든 축사든 상관없이 무조건 발생한 금액 100% 전액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손해 방지 비용, 대위권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은 시설의 종류나 뭐 일부 보험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급되는, 적용되는 기준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비가림 시설과 원예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준 가액의 80%에서 130%, 원예 시설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130% 사이에서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을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80에서 130% 그리고 90에서 130% 기준은 보험사가 정한 규칙이에요. 최소 이 정도는 가입을 해야 되고, 네가 아무리 많이 가입하고 싶어도 130%는 넘을 수 없다. 이걸 보험사가 정한 거기 때문에 여기 범위 내에서 보험을 가입을 했다면 전부 보험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일부 보험이 없어요. 일부 보험이 없고 초과 보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 보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림, 원예 시설 같은 경우에는 손해 방지 비용, 대위권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의 비례 보상 개념은 없다. 단지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에 손해 방지 비용, 대위권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의 자기 부담금 차감은 발생이 된다. 원예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손해 방지 비용, 대위권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의 자기 부담금 차감은 없다. 이 차이가 있다.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기 비용 손해 중 기타 협력 비용은 비가림 시설, 원예 시설 모두 자기 부담금 차감은 없고,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전액을 보상한다. 다만 기타 협력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비용 손해의 경우 이 손해 방지 비용, 대위권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을 뜻하는 거죠.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한다는 조항은 기타 협력 비용과 동일하지만 자기 부담금 차감에서 차이가 발생함에 유의한다. 1번 비가림 시설은 손해 방지 비용, 대위권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모두 자기 부담금을 차감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원예 시설 같은 경우에는 손해 방지 비용, 대위권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모두 자기 부담금 차감을 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념만 잡히면은 시설은 무조건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이제 해가림 시설에 대한 영상이 올라갈 건데, 해가림 시설에 대한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비가림 시설과 원예 시설 숙지를 좀 하셔가지고, 해가림 시설, 뭐 축사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가 올라갈 때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전부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만 파악이 되면은 시설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가 있다. 자, 이렇게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해가림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